얼음 가득한 크리스탈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박살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사방으로 튄 차가운 얼음물이 내 최고급 구두코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치우겠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대표실. 방금 전까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정산서를 내밀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내 발밑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메고 있던 싸구려 넥타이를 풀어 허겁지겁 바닥의 얼음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5년 전 내 꿈을 짓밟고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만삭이었던 나를 천박한 미혼모라 부르며 빗속으로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직속 팀장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나를 밀어버렸던 그 오만하던 인간이 지금 내 발밑을 기어다니며 벌레처럼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석 대리, 5년 전 내 만삭배 위로 율무차를 들이부으며 했던 말 기억합니까? 회사 물 흐리지 말고 짐 싸서 꺼지라고 했죠. 자, 치우세요. 그날 당신이 뿌린 찬물, 그리고 내가 흘린 피눈물까지 모조리 다 닦아내란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바닥을 기던 최민석의 움직임이 뚝 멎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끔찍한 공포와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제니스 마케팅 대표 자리에.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맨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냐고? 내가 날 빗속에 버린 그날 밤부터 난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거든.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5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숨이 막히게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강지원 씨,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낸 기획안입니까? 이따위 쓰레기 같은 기획안을 가지고 업계 1위 경쟁 입찰에 나가겠다고요? 최민석 팀장은 사내 회의실에서 내 기획안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동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내 입사 동기이자 최민석의 내연녀였던 오유리는 구석에서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 기획안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밤을 새우며 준비한 겁니다. 시장 조사부터 타겟 분석까지 완벽하게 마쳤어요.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릎까지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리를 주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쿵쿵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웃기지 마세요. 강지원 씨, 당신 요즘 미혼모 시설 다닌다는 소문 파다하던데 회사 일이 장난입니까? 애 아빠도 없는 자식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제대로 된 기획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최민석의 벼락 같은 호통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에 철저히 비밀로 했던 내 임신 사실, 그리고 미혼모라는 약점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내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팀장님,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 업계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미혼모나 챙겨주는 자선단체로 알면 어쩌려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당신 같은 천박한 인간,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최민석은 책상 위에 있던 내 율무차 컵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내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악! 미지근하고 끈적한 액체가 내 머리부터
만삭의 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율무차가 눈으로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숨이 턱 막히는 수치심에 다리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당장 꺼져. 오유리의 앙칼진 비웃음 소리가 뒤이어 들렸고 나는 그렇게 내 땀과 눈물이 서린 기획안을 빼앗긴 채 가장 비참하게 내쫓겼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박스 하나에 담긴 내 짐과 함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죠. 그날 내 얼굴을 타고 흐르던 빗물보다 내 배를 부여잡고 흘렸던 눈물이 1000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비를 맞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웅크려 울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서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시퍼런 도끼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면 내가 세상을 씹어먹는 괴물이 되리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나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분유값을 벌기 위해 하루 2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빼앗긴 내 기획안을 뛰어넘을 마케팅 전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의 바닥부터 박박 기어올라 작은 대행사를 차렸고 결국 최민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전 회사를 파산시키며 업계 1위 제니스 마케팅의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짓밟았던 그 오만한 짐승이 전 회사의 부도와 이혼 소송으로 빚더미에 앉은 채 내가 세운 회사의 계약직 말단으로 기어들어 완의 발밑을 핥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저 좀 자르지 말아주십시오. 당장 내일 모레 막아야 할 사채 이자가. 현실로 돌아온 내 귓가에 최민석의 처절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젖은 넥타이를 쥔 채 내 구두코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가 맺힐 정도로 꽉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그의 무릎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자르다니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5년 전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비즈니스를 이제 막 돌려주려는 참인데. 나는 책상 위로 걸어가 그가 결제를 올렸던 하청업체 정산서를 집어 그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던졌습니다. 펄럭이는 종이들이 그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정산서에 하청업체 미수금이 3천만 원이나 더 잡혀 있던데 제니스 마케팅의 대리가 이따위 쓰레기 같은 숫자 하나 확인 안 하고 나한테 결제를 올립니까? 당장 이 틀린 정산서 들고 하청업체 다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사과받아 오세요. 오늘 내로 못 가져오면 당신 계약은 오늘로 끝입니다. 네. 하루 만에 그 많은 업체를 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 당장 짐 싸서 꺼지세요. 당신 같은 쓰레기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까. 5년 전 그가 내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단어들을 고스란히 돌려주자 최민석의 안면 근육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바지를 입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꼴이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그가 쫓기듯 대표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자 손바닥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시퍼런 멍울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맑게 웃고 있는 7살 아들 서준이의 사진을 보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해냈어. 엄마가 그 인간을 우리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나를 빗속으로 내몰고 내 아이디어를 훔쳐 뷰티 브랜드를 런칭했던 내연녀 오유리. 그녀의 목줄 역시 이미 내 소나기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책상 위 인터폰에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유리뷰티의 오유리 대표님이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대표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오유리, 예상대로 독이 바짝 오른 뱀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입가에 다시 한번 차갑고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의자를 돌려 창밖의 테헤란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우아한 두 번째 사냥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표실 문이 열리고 짙고 인위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5년 전 내 코를 막히게 했던 바로 그 싸구려 향수 냄새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 입사 동기이자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최민석의 아내가 된 오유리였습니다. 어머, 제니스 마케팅 대표님이 여자분인 줄은 몰랐.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오유리의 입술이 흉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 내가 입고 있는 맞춤 정장, 그리고 명패에 적힌 대표이사 강지원이라는 글씨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오유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이야, 오유리 대표. 아니, 이젠 부도 직전인 유리뷰티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그녀를 올려다보는 내 시선에 오유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특유의 자존심으로 표정을 애써 꾸며내며 앙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지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5년 동안 어디서 몸이라도 굴려서 바지 사장 자리라도 하나 꿰찬 거야? 미혼모 주제에 제법이네. 그녀의 입에서 미혼모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내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겉으로는 더욱 차갑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바지 사장인지 진짜 주인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래? 나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파일 하나를 그녀의 가슴팍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일 모서리에 찔린 오유리가 아타며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3주차. 직원 월급 2달째 체불. 원단업체 결제 대금 15억 미납. 게다가 내 남편 최민석이 몰래 빼돌린 회삿돈 5억까지. 유리뷰티, 내일 모레 당장 어음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되던데. 안 그래? 내 입에서 쏟아지는 정확한 숫자들에 오유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품 백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업계 1위 대표가 그 정도 정보력도 없을까봐? 넌 지금 살 길이 막막해서 우리 회사 투자금이라도 받아보려고 구걸하러 온 거잖아. 안 그래? 내 직설적인 조롱에 오유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5년 전 내 뺨을 때리려 했던 바로 그 손버릇이었습니다. 이 천박한 기집애가 어디서 감히.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던 오유리의 손목을 나는 단단히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던 오유리가 중심을 잃고 내 발밑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짐승의 목을 쥐듯 그녀의 손목을 조금 더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아, 나 미쳤어? 손버릇 여전하네. 근데 어쩌지? 5년 전의 강지원이 아니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목숨줄, 내 손가락 하나면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아, 아까 나한테 바지 사장이라고 했지? 내 남편 최민석, 방금 전까지 내 방에서 엎드려서 바닥에 쏟아진 커피 닦고 나갔어.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면서. 뭐, 민석 오빠가 여길 왜? 우리 회사 계약직 말단으로 들어왔거든. 넌 그것도 몰랐니? 남편은 나한테 목숨 구걸하고 아내는 나한테 돈 구걸하고. 참 눈물겨운 부부애야. 오유리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 그녀를 나는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뒤로 밀려난 오유리는 소파에 볼품없이 처박혔습니다. 명품 치마가 구겨지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강지원, 너 대체 속셈이 뭐야? 우리 회사, 아니 우리 부부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냐고? 내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런칭한 그 브랜드, 내가 내 뱃속의 아이를 모욕하며 날 빗속에 버렸던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지옥을 너희 부부에게 똑같이 돌려주려는 것뿐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유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처럼 유치하게 굴진 않아. 기회를 주지. 유리뷰티, 내가 인수해줄게. 그 말에 오유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수 해준다고? 정말 투자할 거야? 그래. 20억 지금 당장 현금으로 꽂아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지. 나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종이에는 섬뜩한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훔쳐간 내 첫 번째 레시피에 대한 모든 특허권과 상표권을 내게 넘겨. 그리고 넌 유리뷰티의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우리 회사 청소부로 들어와. 뭐라고? 청소부. 오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내 밑에서 청소를 해?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 그럼 죽어. 내일 당장 어음부도 내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사기죄로 감옥 가. 내 남편 최민석은 계약직에서도 잘리고 빚더미에 앉겠지. 평생 바닥을 기며 살아봐. 선택은 내 자유야.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등 뒤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1분 1초가 그녀에게는 피가 마르는 지옥일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발밑을 기어서라도 빚더미에서 벗어날 것인가. 기다릴게. 넌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게 될 거야. 안 그러면 내 남편의 횡령 증거를 경찰에 넘길 테니까. 나는 손을 휘저어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오유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대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 독을 스스로 삼켜야만 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도시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진짜 복수는 이제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표실의 묵직한 마호간이 시계가 정각을 알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유리는 나타나지 않았죠. 독배를 마시느니 차라리 발악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나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최민석의 횡령 증거가 담긴 USB를 경찰서로 보낼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개인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준이 유치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저기 서준이가 없어졌어요.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일순간 핏기가 가시며 모든 감각이 사라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손잡이를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찢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지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치원 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왜? 조금 전에 어머님 여동생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면서 울며불며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저희도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전화해보니 그런 환자가 없다고 해서 여동생, 내게 여동생 따위는 없습니다. 순간 짙은 장미 향수 냄새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유리, 그 악마 같은 년이 감히 내 아이를 건드린 겁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장? 나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대표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동안 숨이 턱턱 막혀왔고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맨발로 주차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내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고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출근은 잘하셨습니까? 최민석, 너 이계 자식?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 부부 다 찢어 죽여버릴 거야. 쯧쯧, 명색이 업계 1위 대표님이 말씀이 너무 험하시네. 애가 듣는데 말이야. 안 그래, 서준아?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지? 수화기 너머로 엄마 나 무서워하는 서준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새끼, 뱃속에서부터 아비 없이 자라게 한 게 미안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낸 내 전부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이부터 당장 돌려보내. 돈? 아, 물론 돈도 좋지. 하지만 어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돈 몇 푼으론 내 기분이 안 풀리거든. 강지원, 똑똑히 들어. 어제 내가 들이밀었던 투자 계약서 있지? 거기에 유리뷰티 대표직 양도랑 청소부 입사 조건 지우고 이자 없이 50억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서 가져와. 아, 그리고 내 횡령 증거 원본이랑 내 회사 지분 30% 양도 각서도 챙기고. 그들은 내 목숨줄을 쥐고 회사까지 통째로 삼키려 들고 있었습니다. 명심해. 경찰에 연락하거나 딴 수작 부리면 이 귀여운 꼬마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해. 요즘 애들 참 사고가 잦잖아.
1시간 내로 양평 폐공장으로 와. 혼자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지자 흩어지던 정신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이는 끝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짜 지옥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엄마란 말입니다. 거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차를 몰아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준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1시간 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있는 음산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공장 내부로 뛰어들어가자 저 멀리 밧줄로 의자에 묶여있는 서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아, 엄마. 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오유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서준이의 작은 의자를 발로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쇠파이프를 든 최민석이 서 있었죠. 빨리도 왔네, 강지원. 바닥을 기게 해주겠다더니 결국 내가 내 발밑으로 기어왔잖아. 서류 여기 있어. 다 가져왔으니까 당장 내 아이부터 풀어줘. 나는 가방에서 급히 제작성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최민석이 뱀처럼 미끄러져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오호, 지분 30% 양도 각서까지 확실하네. 진작에 이렇게 숙였으면 얼마나 좋아. 5년 전처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최민석이 낄낄거리며 서류를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서준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내 새끼.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묶은 밧줄을 푸는 내 등 뒤로 오유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가도 좋다고 했지? 서류는 서류고 어제 내가 나한테 준 모욕은 따로 계산해야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최민석이 번쩍 치켜든 쇠파이프가 내 머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공장 전체를 울리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 쇠파이프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최민석과 오유리가 경악하며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한 남자가 수십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을 이끌고 공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오유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남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 하나만 까닥했을 뿐인데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최민석과 오유리를 바닥에 처박고 짓눌렀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두 인간의 비명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멍한 눈으로 흙먼지 사이를 걸어오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 늦어서 미안합니다. 강지원 대표. 아니, 남자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서준이를 향해 커다란 손을 뻗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의 엄마.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숨이 막힐 듯 짙은 난초 향기가 코를 찌르는 그 거대한 방 한가운데 나는
한 마리 먹잇감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 명품으로 휘감은 노파가 나를 벌레 보듯 오만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내 아이를 납치하려 했던 진짜 배우이자 백도훈의 새어머니, 태양그룹의 실세인 김태희 회장이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아나마. 천박한 냄새가 내 소파에 배는 건 질색이니까. 김 회장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조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100억이다. 내깟 대행사 10개는 세우고도 남을 돈이지. 애 두고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 쥐도 새도 모르게. 아, 도훈이 그 멍청한 놈이 너한테 무슨 바람을 불어넣었는지는 몰라도 헛된 희망은 품지 마라.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이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얼굴에 돈다발을 집어 던지는 재벌가의 뻔한 수법.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아넣은 마녀가 지금 내 앞에서 돈으로 나를 능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길게 끌어올리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100억이라. 태양그룹 안주인의 목숨값 치고는 너무 소박한 것 아닙니까? 뭐라? 감히 내년이 지금. 이 봉투는 회장님 노후 자금으로 쓰시죠. 곧 한 푼이 아쉬워질 테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 9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단독 태양그룹 야심작 루미에르 타운 1급 발암물질 자재 사용 의혹, 속보 루미에르 타운 VVIP 분양자들 줄줄이 계약 취소 사태, 제니스 마케팅 보이콧 선언. 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찻잔을 쥐고 있던 그녀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너 내년이 무슨 짓을 한 거냐? 회장님께서 지난 3년간 수백억의 비자금을 빼돌려 지은 최고급 실버타운 루미에르. 그 비자금의 출처를 덮기 위해 싸구려 불량 자재를 썼다는 사실,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어젯밤 서준이를 재운 뒤 백도훈과 나는 완벽한 사냥을 위한 그물을 짰습니다. 백도훈은 7년간 칼을 갈며 모아둔 김 회장의 비리 장부 중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내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미에르 타운이었습니다. 나는 업계 1위인 내 회사 제니스 마케팅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했습니다. VVIP 고객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건 내 전문 분야였죠. 새벽 내내 기자들에게 팩트가 담긴 자료를 뿌렸고 상류층 사모님들이 모이는 프라이빗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소문을 흘렸습니다. VVIP 마케팅의 생명은 신뢰와 이미지입니다. 회장님은 방금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고요. 오늘 오후면 주가는 반토막이 날 거고 국세청과 검찰에서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를 압수수색하러 들이닥칠 겁니다. 이 발칙한 년, 감히 나를 치고 내가 무사할 줄 아느냐?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홍차 잔을 집어내게 집어 던졌습니다. 아! 뜨거운 찬물이 내 어깨를 적시고 카펫 위로 쏟아졌지만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최민석이 내 얼굴에 뿌렸던 율무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어미에게 이런 싸구려 위협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무덤을 내가 파는구나.
당장 경호원들 불러. 이 기집애를 당장 끌어내. 악에 바친 김 회장의 고함 소리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온 것은 경호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슈트 차림의 백도훈. 그가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무리를 이끌고 유유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도훈의 등장에 김 회장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혈압 오르게 왜 이러십니까?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면 곤란하죠. 백도훈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 섰습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어깨가 내 옆을 지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도훈이 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이 천박한 미혼모년이랑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거두다니요. 7년 전 제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해외로 빼돌려 병상에 처박아 둔 게 어머니 아니십니까? 백도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이의 목숨을 노린 순간 어머니는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이 여자는 어머니가 평생 상대해 본 그 어떤 사냥개보다 무섭고 지독한 사람이거든요. 방금 루미에르 타운 기사 보셨습니까? 백도훈이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테이블 위 김 회장이 던졌던 100억짜리 돈봉투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안건은 김태희 회장 해임 건,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곧 검찰 포토라인에 서셔야 할 테니 회장직은 미리 내려놓으시는 게 태양그룹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겠죠. 이 빌어먹을 자식들. 내가 누군데? 내가 태양을 어떻게 키웠는데? 김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만하던 그녀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나는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납치해 폐공장에 묶어두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에 뱀처럼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100억 잘 간직하세요. 영치금으로 쓰시려면 꽤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도훈과 함께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팽팽했던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벽에 몸을 기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때 백도훈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홍차에 젖어 엉망이 된 내 어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앞장서지 말라니까 기어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준이가 느꼈을 공포에 비하면.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닿은 곳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남자가 자꾸만 7년 전 비 오던 날 나를 안아주었던 그 뜨거운 밤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강지원. 그가 내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다 다시 내 눈동자로 올라왔습니다. 김 회장이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 여자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당신 회사 제니스 마케팅을 노릴 가능성이 커요. 세무조사든 억지 스캔들이든 상관없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짓밟아 줄 테니까. 내 단호한 대답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심장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도훈의 경고는 정확히 하루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내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 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회사가 불법 정치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면서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제니스 마케팅 건물 앞에 수십 대의 검찰 차량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김태희 회장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감옥에 쳐넣겠다는 재벌가의 무서운 권력. 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는 책상 위에 액자로 끼워둔 서준이의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두려웠냐고요? 천만에요. 나는 서랍에서 빨간색 USB 하나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김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해둔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미혼모라고 힘없는 여자라고 나를 물어뜯으려 든다면 그 이빨을 모조리 부숴주는 수밖에요. 나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대표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검찰 수사관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강지원 대표, 불법 정치 자금 세탁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컴퓨터와 서류에서 손 떼고 물러나시죠. 매서운 눈매를 한 수석 수사관이 내 코앞에 파란색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득에양양한 표정. 태양그룹 김태희 회장이 뿌린 돈을 먹고 충견 노릇을 하러 온 게 뻔히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고 무자비한 손길들이 캐비닛을 부수듯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오히려 책상에 허리를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만 내 여유로운 태도에 수사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번지수? 입만 살았군. 박스 가져와서 싹 다 담아. 잠깐. 나는 주머니에 꽉 쥐고 있던 빨간색 USB를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소란스러운 대표실의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죠. 압수수색 하실 거면 그거부터 열어보시죠. 아마 수사관님 인생에서 가장 엄청난 특진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수사방해. 김태희 회장이 수사관님의 직속 상관인 지검장에게 건넨 스위스은행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오늘 아침 나를 엮어 넣으라고 지시하는 김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입니다. 순간 수사관의 뻗치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 마. 어디서 알량한 위조 문서로 협박을. 위조인지 아닌지는 꽂아보면 알겠죠. 아, 망설이실까봐 제가 5분 전에 대검찰청 특수부와 언론사 30곳에 복사본을 싹 다 뿌렸거든요. 아마 지금쯤 지검장님 전화통에 불이 났을 텐데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사관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검장이었죠. 전화를 받은 수사관의 안색이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기괴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철수하라고요? 하지만 영장이. 수화기 너머로 쌍욕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수사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더니 방금 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릴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철수. 전원 철수한다. 당장 박스 내려놔.
도망치듯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검찰 직원들의 등 뒤로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느새 로비를 뚫고 올라온 기자들이 이 코미디 같은 압수수색의 끝을 낱낱이 찍어대고 있었죠. 나는 빨간 USB를 다시 집어들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김태희 회장, 이 늙은 여우가 자기를 물어뜯을 사냥개를 스스로 검찰청에서 내보내게 만들었으니 이제 검찰의 진짜 칼날은 태양그룹 본사로 향할 것입니다. 완벽하군.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온 백도훈이 내 앞에 섰습니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태양그룹 총괄 대표 백도훈입니다. 제니스 마케팅 강지원 대표는 저와 태양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핵심 파트너이자 제 유일한 피앙세입니다. 오늘 벌어진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표적 수사에 대해 저는 태양그룹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앙세. 그 단어가 로비를 울리는 순간 기자들의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나를 자신의 여자라고 선포해버리다니. 백도훈은 굳은 얼굴로 나를 자신의 단단한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등 뒤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미칠 듯한 안도감과 동시에 다리의 힘이 탁 풀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그제야 내가 얼마나 극한의 공포를 억누르고 있었는지 실감이 났죠. 비틀거리는 나를 그가 강한 팔로 쓰러지지 않게 받쳐 안았습니다. 대표실로 들어와 문이 닫히자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피앙세라니. 김 회장이 이 기사를 보면 이성을 잃고 서준이를 또 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겁니다. 백도훈이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게 식은 내 두 손을 그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내 여자, 내 아이라는 걸 세상 천지에 못 박아둬야 감히 쥐새끼들이 어둠 속에서 해코지할 엄두를 못 낼 테니까. 김 회장이 서준이를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태양그룹 후계자의 핏줄을 건드린 죄로 세상의 모든 질타를 받게 만들 겁니다. 그의 깊고 짙은 눈동자가 나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나를 안았던 그 밤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내 마음의 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원, 혼자 강한 척, 다 감당할 수 있는 척하지 마. 당신 다리 지금 후들거리고 있잖아.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 그동안 도끼 하나로 버텨왔던 5년의 세월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엄지손가락이 내 입술을 부드럽게 매만지며 힘을 풀어주었습니다. 내 앞에서는 울어도 돼. 당신이 무너지면 내가 바칠 테니까. 우리는 복수만을 위해 만난 게 아니야. 7년 전 그 밤부터 내 삶의 이유는 당신과 서준이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짐승처럼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넓은 등으로 나를 감싸고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안아주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위로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띠링. 백도훈의 핸드폰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미간이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그를 쳐다보는 내게 그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희, 그 늙은 뱀이 독을 단단히 품었군. 내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나를 태양그룹 총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회사를 외국계 투기 자본에 매각하려는 수작을 걸어왔어.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는 최후의 발악.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다시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게 둘 순 없지. 주주총회라. 나도 태양그룹의 주주로서 참석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어제 최민석에게서 빼앗은 30%의 지분. 당신은 이미 태양그룹의 2대 주주야. 좋아요. 내일 그 주주총회 내가 가장 화려한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젖은 눈매를 닦아내고 사냥을 앞둔 암사자처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미혼모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를 집어삼킬 괴물로. 내일 길고 길었던 내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과 무거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을 굴리는 주주들과 거대 외국계 헤지펀드 블랙 다이아몬드의 대리인들이 원탁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상석에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여왕처럼 거만한 미소를 띤 김태희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무능력한 백도훈 총괄 대표를 해임하고 우리 태양그룹을 세계적인 투자사 블랙 다이아몬드에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결단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표결을. 끼기기깅 마이너스 쾅.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나와 백도훈이었습니다. 나는 피처럼 붉은 수트를 입고 내 옆에 백도훈은 칠흑 같은 검은 수트를 입은 채 완벽한 포식자의 걸음걸이로 회의실 한가운데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울리는 내 하이힐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그 안건 2대 주주로서 전면 거부합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김 회장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경비, 저 천박한 기집애와 해임 대상자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2대 주주의 몸에 손을 댑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원탁 한가운데로 보란듯이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종이들 위로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어제부로 제니스 마케팅 대표 강지원은 전 유리뷰티 최민석 전무가 보유하고 있던 태양그룹 지분 30%를 전량 합법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따라서 블랙 다이아몬드의 25%를 제치고 제가 이 회사의 2대 주주입니다. 백도훈 대표 해임안 및 매각 안건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0%의 지분. 그것은 김 회장의 매각 계획을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방어선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리며 나와 김 회장의 눈치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내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크, 크하하. 당황해야 할 김 회장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독사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합법적인 양도라. 과연 그럴까? 들어오라 해라.
회의실 측면에 비상문이 열리며 휠체어 한 대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를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와 팔에 온통 붕대를 감고 반쯤 부러진 이빨 사이로 픽거품을 흘리고 있는 남자. 바로 어제 폐공장에서 백도훈의 사내들에게 끌려갔던 최민석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경찰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걸까요? 최민석? 내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주주 여러분,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민석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붕대 감긴 뭉툭한 손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기어왔습니다. 나는 뱀을 본 것처럼 소름이 돋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악마 같은 강지원과 백도훈이 제 아내를 납치하고 제 손뼈를 부러뜨리며 억지로 지분 양도각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저 서류는 무효입니다. 강압에 의한 강탈이라고요. 피투성이가 된 최민석의 절규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지분을 강탈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폭력을 쓰다니. 김 회장의 옆에 서 있던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공문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해당 지분 양도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강지원 씨의 30%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의결권 정지. 그것은 내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비열한 늙은이, 내년이 경찰청장까지 매수해서 판을 뒤집은 거냐?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엾은 것, 100억 받고 떨어질 기회를 줬건만 내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구나. 자, 폭력배나 다름없는 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었으니 표결을 강행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측 찬성하십니까? 원탁 끝에 앉아있던 검은 머리의 외국계 펀드 대리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태양그룹의 매각과 백도훈 대표의 해임에 찬성합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년 전 쏟아지는 빗속으로 쫓겨나던 그날의 끔찍한 절망감이 다시금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땅, 결이 되었습니다. 백도훈은 이 시간부로 해임이며 회사는 매각 절차에 돌입합니다. 경비, 당장 저 쓰레기 같은 년놈들을 내 회사에서 끌어내. 김 회장의 호통과 함께 수십 명의 건장한 경비원들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백도훈의 팔을 거칠게 꺾고 내 어깨를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습니다. 강지원, 괜찮아? 내게 붙어. 백도훈이 경비원들을 뿌리치며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수적 열쇠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짓눌린 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나 역시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 회의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처박히며 무릎이 까졌고 정성껏 빗어넘긴 머리가 미친 여자처럼 산발이 되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버러지들. 내년이 아무리 바락해봤자 내가 쌓아올린 이 철옹성은 흠집 하나 낼 수 없다. 감옥에서 내 아들놈 고아원에 가는 거나 지켜보며 평생 썩어라. 열린 회의실 문틈으로 김 회장의 악마 같은 비웃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우리의 처절한 몰락.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나를 들어 올려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는 찰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찢어진 입술을 핥으며 나는 조용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크거리던 웃음이 이내 미친 듯한 폭소로 변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건가? 빨리 끌어내. 당황한 경비원들이 멈칫한 사이 입가에 피를 닦아낸 백도훈 역시 내 옆에서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미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원탁 끝에 앉아있던 블랙 다이아몬드의 대리인과 정확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내게만 보일 듯 말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희 회장이 경찰과 법원까지 돈으로 매수해 내 지분을 묶어버릴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어젯밤 백도훈과 내가 밤을 새우며 짠 수십 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확률이 높은 예상된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김 회장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가장 약한 목덜미를 내어준 것입니다. 저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늙은 뱀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완벽한 승리감에 취해 경계심을 완전히 풀게 만들 목적으로. 그러네. 맘대로 해봐. 곧 내 발로 다시 밟고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내년의 가죽을 벗겨줄 테니까. 나는 피가 맺힌 손바닥을 꽉 쥐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김 회장이 매각에 동의한 블랙 다이아몬드. 그녀는 그 외국계 자본이 자신에게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겨줄 동아줄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그녀가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실소유주. 그 진짜 주인이 바로 내 옆에서 피를 흘리며 미소 짓고 있는 남자 백도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지옥문을 열어볼까? 바닥에 처박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체온이 섞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내몰린 순간 우리의 진짜 칼날이 이제 막 김 회장의 심장을 향해 조준을 마쳤습니다. 사흘 뒤 서울 최고급 6성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가운데 태양그룹과 외국계 펀드 블랙 다이아몬드의 최종 M&A 조인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는 단상 위 김태희 회장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여왕처럼 화려한 금빛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 대신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최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서명으로 태양그룹은 세계적인 자본과 결합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건배. 김 회장이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자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최종 계약서를 향해 금태 만년필을 뻗었습니다. 사각사각. 거침없이 서명이 그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태양그룹의 모든 권리가 블랙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는 완벽한 순간이었죠. 김 회장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조 원의 매각 대금이 제 스위스 계좌로 입금되는 일만 남았군요. 김 회장이 오만하게 웃으며 외국인 대리인에게 악수를 청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 계좌로 입금될 돈은 단 한 푼도 없을 겁니다. 김태희 씨. 육중한 연회장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멈추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흘 전 바닥에 질질 끌려나갔던 나와 백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백도훈과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내 구두 굽소리가 얼어붙은 연회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김 회장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또 들어온 거야? 당장 치우지 못해. 그녀가 앙칼지게 소리쳤지만 연회장을 둘러싸고 있던 경호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김 회장과 최민석의 퇴로를 막아서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죠. 당황한 김 회장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태양그룹의 전 회장이시죠. 그리고 불과 1분 전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파산자이기도 하고요. 백도훈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김 회장이 서명한 계약서를 집어들어 카메라를 향해 쫙 펼쳐 보였습니다. 방금 김태희 씨가 서명한 이 계약서는 태양그룹의 알짜배기 자산을 블랙 다이아몬드에 매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태양그룹이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5조 원대의 부실 채권과 페이퍼 컴퍼니의 빚을 김태의 씨 개인 자산으로 전액 인수하겠다는 채무 보증 및 자산 포기 각서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통역? 통역 당장 가져와. 통역은 필요 없을 겁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가 바로 나니까. 백도훈의 입에서 떨어진 폭탄 같은 선언에 연 회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김 회장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훈이 내가 블랙 다이아몬드의 주인이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속다니. 내가 저런 핏덩이한테 속다니. 속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지옥불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거지. 나는 사색이 된 최민석의 코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치다 단상 모서리에 부딪혀 볼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최민석? 김 회장한테서 꼬물 하나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내 지분까지 뺏어다 바쳤는데 어쩌지? 김 회장이 방금 내 이름도 그 빚더미 연대 보증인에 올려놨거든. 넌 이제 제니스 마케팅 대리는커녕 평생을 일용직으로 뼈 빠지게 일해도 이자조차 못 갚을 빚쟁이가 된 거야. 아닙니다. 강 대표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늙은 여우가 시켜서 한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민석이 내 구두코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5년 전 만삭이었던 나를 짓밟았던 인간, 내 아들을 납치해 폐공장에 묶어두었던 악마, 그 모든 죗값이 지금 그의 목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럽다는 듯 구둣발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야. 평생을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살아.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태희 씨, 7년 전 백도훈 살인 교사 혐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미성년자 특수 납치 지시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석 씨, 당신도 납치 및 폭행 공범으로 함께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내 들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거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태양의 회장이야. 다 돈으로 쳐넣어 줄 테니까 이거 놓으란 말이야. 김 회장이 악을 쓰며 샴페인 병을 집어 던지고 발악했지만
차가운 은빛 수갑이 그녀의 주름진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컥 하는 금속음. 그 소리는 내 지난 5년의 고통과 눈물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구원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드레스가 찢겨나간 김 회장이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치켜떴습니다. 강지원, 내년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널 찢어 죽일. 나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대고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옥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님. 아, 영치금은 제 이름으로 넉넉히 넣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김 회장과 최민석의 짐승 같은 절규가 복도 끝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파멸. 연회장에 남은 것은 셔터를 누르는 기자들의 숨가쁜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참고 있던 숨이 길게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던 미혼모가 나를 짓밟았던 모든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정점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강지원. 백도훈이 내 등 뒤로 다가와 든든한 팔로 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나는 그제야 온몸에 힘을 빼고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죠. 나는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의 화려했던 단죄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양그룹 전 회장 김태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횡령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전 유리뷰티 대표 최민석과 오유리 부부는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수백억 대의 연대 보증 채무로 인해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TV 화면 속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세 사람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나를 짓밟았던 자들의 초라하고도 완벽한 말로였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조용히 TV 전원을 껐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전거에서 손 떼고 탈 수 있대. 빨리 와서 봐봐. 활짝 열린 베란다 창문 너머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서준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서준이가 남긴 장난감들을 대충 갈무리에 두고 테라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서준이의 두발 자전거 뒤를 잡아주고 있는 백도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태양그룹과 블랙 다이아몬드의 총수지만 주말이면 완벽한 서준이 아빠로 변신하는 남자. 그가 자전거 뒤에서 손을 놓자 서준이가 깨르르 웃으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습니다. 조심해서 타, 서준아. 넘어질라. 내가 소리치자 백도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탄탄한 팔이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의 깊고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뺨을 스치는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사실 김 회장과 최민석 일당이 완벽하게 몰락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면 5년 전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나던 날의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서준이 역시 한동안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내 등 뒤로 숨으며 두려워하는 후유증을 겪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훈은 조용히 나를 품에 안고 밤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그 흉터마저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함께 견뎌내 주었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3년의 지옥을 겪었던 그였기에 그 누구보다 내 벼랑 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지원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바닥의 온기가 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스 마케팅 대표 자리 전문 경영인한테 넘겼다는 이야기 들었어.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당신이 밑바닥부터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복수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악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싶어졌거든요. 서준이가 크는 모습도 눈에 더 담고 당신이랑 평범하게 장도 보고 저녁도 지어 먹으면서 내 대답에 그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듯 내 손등에 깊이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어. 태양그룹을 삼키고도 모자라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던 내 마음마저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맑고 투명한 작지만 단단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소박한 반지 2개. 7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세상에 버려져 떨고 있던 당신을 안았을 때부터 내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 당신을 지키고 우리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가 내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투명하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아닌 벅찬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강지원.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비를 맞고 함께 햇살을 쬐는 남편이자 아빠로서 내 자리를 허락해줘. 이미 7년 전부터 당신 자리였는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역시 나를 부서져라 꽉 안으며 내 머리칼에 뜨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둘이 뽀뽀해. 어느새 자전거를 멈추고 달려온 서준이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는 신용을 하며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고 도우는 서준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태웠습니다. 까르르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뒤에서 두 사람의 넓고 든든한 등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올해 35이 된 한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미혼모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임신한 몸으로 차가운 빗속에 내팽개쳐졌을 때 세상은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바닥에서 기어다닐 거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나는 세상의 그 잔인한 편견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 내 안의 도끼를 깨우고 악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일어섰고 결국 나를 무시하던 자들을 내 구둣발 아래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독했던 복수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 빨리 와. 나를 부르는 두 사람을 향해 나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쏟아내던 차갑고 모진 비는 이제 모두 그쳤습니다. 내 눈앞에는 비 온 뒤 더 단단하게 굳어진 땅과 그 위를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